안녕하세요. 94일생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계좌가 플러스 2,100만원으로 손실이 수익 구간으로 전환된 지 드디어 3주째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코스피는 5,500을 찍고 좀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설 연휴 이후 목, 금, 영업일 2일 동안 계속 상승을 해서 코스피 5,800을 찍어버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목요일에는 진짜 폭등이 나왔는데요. 이틀간 총 5%가 상승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4,000선에선 약 4주 정도 횡보하면서 한 달간 조정을 받은 것에 비해 이번 5,000선에서는 딱 일주일 아주 약간의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곧바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원래 조정이 좀 있어야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법인데 너무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고 또 외국인은 3일 연속 계속 팔고 있어서 언제 조정이 나올지 약간 무섭긴 합니다. 그에 비해 기관은 계속 사고 있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정책대로 지금은 정말 기관이 지수를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6,000 부근에서는 얼마나 조정이 올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 3,000 논의 이후 1,180포인트까지 첫 폭등이 나온 후 휴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목요일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무려 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좀 쉬어가고 코스닥 상승 랠리가 다시 오려나 싶기도 하고요. 지난번의 경우를 보면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막 연속으로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요일에는 좀 하락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다행히 금요일엔 마이너스 0.58% 하락에 그치면서 어떻게 보면 방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코스닥이 다시 상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제 보유 종목과 계좌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현대차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는 2% 정도 상승으로 변화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 종가가 49만 9천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50만 9천원으로 다시 50만원 위로 주가가 올라온 모습이고요. 주봉으로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오르는 모양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조만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제 현대차도 슈팅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과거에 현대차가 5일선을 타고 쭉 오르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막 다시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도 다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토요일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이 나서 무효가 되었다는 뉴스가 떴잖아요. 그 직후 트럼프가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현대차 주가에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새로운 관세 관련해서 승용차 쪽은 제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래도 전 매도하지 않고 그냥 쭉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 후 무려 마이너스 11%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주봉 5일선을 깨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설 연휴 이후 목, 금, 영업일 2일 동안 바로 반등이 나와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봉 5일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겼네요. 재룡전기는 배전용 변압기 회사로 발전소, 송전, 변전, 배전, 집 이 단계 중에서 마지막 배전 쪽에 가까운데요.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증가, 전력망 노후화, 변압기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재룡전기가 북미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LG전자도 사실 몇 달 전에 실적이 안 좋게 뉴스가 한번 나왔다가 바로 몇 달 후에 호실적 뉴스가 나오고 또 얼마 전엔 급등까지 나왔잖아요. LG전자의 경우와 비슷하게 재룡전기도 바닥을 잡는 뉴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로킷 헬스케어인데요. 월봉으로 보면 3개월 내내 큰 상승이 나오면서 효자 종목이 되었다가 최근 3개월 동안은 쭉 하락하면서 금쪽이로 돌아선 모습이에요. 그래도 지난주에 5만원을 찍고 다시 17%의 큰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상승 전환인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지난주에 결심했던 게 이번 주에 일봉 60일선을 넘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 연휴 이후 열린 장에서 목요일에 바로 일봉 60일선은커녕 20일선도 넘지 못하고 5일선 아래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티는 모습에 보유하고 있던 562주 중에 절반에 가까운 262주를 평단가 59,634원에 매도해버렸고요. 혹시나 다음 날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하루를 더 지켜봤는데 금요일에 6만원 위로 도저히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에 평단가 58,601원에 나머지 물량인 300주를 전량 매도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로킷이 87,000원까지 갔을 때도 못 팔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5만원대에 파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도 비슷하게 사라진 수익이 아까워서 희망회로만 돌리다가 남은 수익금마저 사라지고 마이너스에 오랫동안 물리곤 했어서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하고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제 패배를 인정하고 제가 고점에서 팔지 못했고 남은 수익금이라도 챙기고 후퇴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주식 관련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유능한 장군이란 싸움에서 이기는 장군도 있지만 내가 지고 있을 때 빠른 판단으로 후퇴 명령을 해서 남은 병력을 잘 지키는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병력이 전멸당하면 다시 치러 가기가 어렵지만 병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추후에 다른 병력을 더 모아서 다시 치러 가면 된다고요. 로킷도 사실 다음 주에 전저점만 깨지 않고 5만원 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60일선을 깨러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봉으로는 20일선을 깨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면 앞으로 전고점을 향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만약에라도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제 평단가가 바로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 45% 정도는 지키고 싶어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한때 로킷이 플러스 5천이 찍히기도 했었는데 비록 이렇게 수익이 깎인 상태에서 후퇴를 하게 되었지만 확실한 순간에 다시 병력을 모아서 로킷을 다시 치러 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작년 9월에 로킷을 처음 매수해서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로킷으로 약 3천만 원의 수익을 냈으니까 제 손실을 많이 메꿔준 로킷에게 참 감사하네요. 만약 다음 주에 쌍바닥을 찍고 일봉 60일선 위인 68,000원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다시 시드를 모아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로킷 전량 매도를 통해서 3,3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코스닥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무려 5% 상승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었는데요. 목요일 장 초반에 9시 10분쯤에 보니까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하는 데에 비해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 중인가? 코스닥 ETF를 매수할 때가 됐나?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쯤에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교육을 듣지 못해서 매수를 못했고요. 대신 코스닥 150 ETF라도 매수를 했습니다. 평단가 19,590원에 로킷을 절반 매도하고 확보했던 현금 1,370만 원을 전량 매수했고요. 그리고 바로 레버리지 1시간 교육을 이수했고 제 목표는 레버리지를 사는 거였기 때문에 코스닥 150 ETF는 오후 1시쯤 평단가 21,195원에 3% 수익을 얻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만약 금요일에 조정이 나온다면 레버리지를 매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매도한 후 조금 더 상승해서 23,345원에 장이 마감되었고 금요일에도 크게 조정이 나오진 않아서 현재 22,225원으로 제 매도가보다도 더 상승한 상태네요. 아무래도 매수세가 셀 때는 매도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있을 걸 그랬나 봅니다.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한번 매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뀌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강했죠. 금요일에 그동안 안 움직이던 LG CNS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2%대였는데 갑자기 올라서 제 평균가까지 왔길래 코스닥 ETF와 로킷을 전량 매도하고 생긴 3,300만 원을 제 평단가 근처인 72,756원에 매수했습니다. 재룡전기와 비슷하게 LG CNS도 물량을 1억 정도로 맞추고 싶어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추가 매수를 강행했고요. 원래 7,3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CNS에는 총 1억 6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74,000원까지 상승해서 이제 드디어 가나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쭉 빠지더니 주가가 일봉 5일선 미친 71,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 1.6%인 상황이고요. 그래도 비중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것밖에 없네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머티는 일주 월봉으로 봤을 때 더 내릴 곳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버티면서 참 더디게 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1.8% 상승이 나와서 저는 지금 마이너스 9.7%인 상황이고요. 차트상으로 저점이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긴 하지만 사실 2차전지주 하면 코스닥을 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포트상에도 이제 바이오 종목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좀 부실해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머티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10만원 아래에서 매도한 후에 코스닥 2차전지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차라리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단 레버리지는 하락할 때도 2배로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진짜 신중히 웬만해서는 그냥 들어가진 않고 수급이 들어오는 날이나 아니면 조정을 조금 받은 후 조정 끝에서 혹은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할 것 같아요. 갈아탈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에코프로머티가 조만간 슈팅이 한번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도 제 계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종목을 5개로 줄인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한 종목을 추가로 더 줄여서 거래정지인 비덴트를 제외하면 이제 정말 제 계좌에는 4종목밖에 안 남아있게 되었네요. 한 종목을 매도하면 다시 새로운 종목들을 매수하기에 급급했던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주식 고수분들은 종목을 3개에서 5개 정도만 보유한다고 하니까 저도 따라해보고자 종목수를 줄이는 걸 목표로 잡았었고 그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도했을 때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보다는 기존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기존 종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현금을 쓰게 되네요. 또 제가 종목수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다른 계기는 지수가 천장을 모르고 계속 높아만 지고 있는데 사실 상승장에는 다이소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오르고 좋은데 하락장이 오면 다이소로 종목이 많을 경우에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락장을 대비하고자 지금부터 점점 종목수를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로킷의 수익 실현과 코스닥 ETF 단타를 통해서 총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게 되었고요.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실현 손익은 지난주 마이너스 2천만원에서 이번 주에는 총 마이너스 97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손익은 이번 주에 재룡전기가 6% 정도 올라줘서 지난주 대비 총 750만원 수익이 늘었고 평가손익은 플러스 3,900만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을 합한 총 계좌손익은 플러스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정말 크고 코스피 5천에서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코스피 6천은 찍을 수 있을지 또 이후 조정은 얼마나 받을지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짝 불안하기도 한데요. 중간중간 파도가 치더라도 결국엔 계좌가 조금씩 우상향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멘탈을 꽉 붙잡고 올해 목표 4억 달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